학연경TV 강사 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자기소개와 경력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박정선이고요. 올해로 16년째 지금 수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이 분야에서 네. 강의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냥 학생들 간단한 채점이랑 그런 것만 해주다가 학원을 이제 한 군데를 갔는데 네. 원장님이 많이 꼬시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전이 있다, 좋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16년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턴인데 스카우트 당하신 거네요. 스카웃인지 아니면 그냥인지는 잘 수렁으로 모르겠어요. 빠지는 그런. 네. 그러면 강사님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잘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에 와서는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1차적인 최종 목표는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혼자서 무언가를 조금 더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받고 네,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 흥미를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제 경우가 그랬어요. 네, 어디서 대체 흥미를 찾아야 되나? 네. 어떤 식으로 흥미를 좀 유발하시는 편이에요? 유발하시는 편이에요? 일단은 지금 수업하는 대상들 자체가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저학년들한테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학생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꼭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자랑해라.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 학생이야 라는 부분에서 좀 자긍심도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 라고 어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점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라는 걸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는 다음번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라는 동기 유발을 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수능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알고 있는 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게끔 네,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키네요. 강사님 혹시 교육 철학이랄 게 있을까요? 저한테 있어서 교육 철학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교육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까지 이끌어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한 수업에. 맞아요. 어떤 학생은 알아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조절을 하는 방법은 중간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에게 기준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기준 베이스로 잡고 거기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보다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보충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추가로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추면 잘하는 학생들은 결국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되게 많아요. 네, 뭐 학생 반 구성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못하는 친구들은 추가적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중간권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건 하고 좀 있어요. 속물스러운 질문인데 네, 그러면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보충 수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페이를 따로 받으세요? 지금 페이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무료 봉사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또 교육 철학하고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대개는 따라오는 편인가요? 그렇게까지 해주면? 그렇게까지 하면 70% 정도의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따라오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지쳐서 못하거나 30%였네요 제가. 아니, 또 반대로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학습 태도나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해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라.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어서라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해지게 돼요. 네. 그러면 평가가 결국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는 이 학생에게 제가 무언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돈도 낭비가 될 것이고 그 학생의 개인적인 시간도 낭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투자되는 제 시간 역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숙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혹은 숙제가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처한 사항을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달라. 그로 인해서 나와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강사님이 수학 강사시니까 네. 수학 말고 좀 싫었던 과목이 뭐예요? 전 영어를 정말 많이 싫어했어요. 영어. 네. 수학 아니면 영어네요, 이렇게. 이것도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중학교 때 이제 학원을 보통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원을 다녔을 때 되게 많이 떠드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봐도.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 영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내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문법을 배우거나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영어다 하면은 알파벳을 처음 배웠었고 네. 그거를 이제 발음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따라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이 많았었는데, 그 수업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흥미가 사라지는. 최악이네. 선생님 강의 중에 학생들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약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제 수업에서 중간에 재밌어하는 시간은 수업이 끝날 때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업이 끝날 때 이제 숙제량이 적으면 환호하고 숙제가 많으면 이제 오늘도 올 게 왔구나 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네. 수업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수업 도중에 뭐 또 재밌는 얘기를 좀 섞어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유머 감각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오롯이 수업만 하려고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하는 게 많이 좀 지겹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은 유머러스한 얘기들보다는 여러 학생들이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섞어서 나는 이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너네는 어떠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약하시니까 들어주는 쪽을 택하셨군요. 맞아요. 네. 강사님이 생각하는 이런 완벽한 학생 이런 학생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학생은 솔직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에서의 수업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학원에서의 수업 자체에서 본인이 솔직하게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가장 완벽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거나. 맞아요. 네, 잘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줌으로써 챙겨갈 수 있고,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선생님과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가르치실 때 이렇게 방 안에 네. 강의실 안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요. 네. 되게 못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네.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우세요? 얘는 떨어질까 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얘는 못 올릴까 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거는 열심히 하는 친구가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 끌어준 거 어쩌나. 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를 제시를 해주면 네.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궁금증을
바로바로 즉시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못하다 보니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이 아닌 토론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끌어왔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피드백 자체가 분명히 학생들 개인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피드백을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이 학생에게는 이런 피드백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생한테 100% 맞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면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심스럽죠. 네.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가르치세요? 네, 지금 초등학교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년에 몇 살짜리가 제일 힘드세요? 초등학교 대체로 6학년이 제일 중2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네. 얘기를 많이 하면 네. 어느 순간 마음이 트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들은 네. 이제 자기네들보다 2학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왕인 줄 알아요. 아, 말년 병장.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대장이에요, 대장. 예, 대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뭐 재밌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엉뚱한 학생들 있잖아요. 왜? 맞아요. 가장 들어보신 중에 엉뚱한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업을 할 때가 12월 말경이었어요. 네.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신정 연휴가 끼고 막 하잖아요. 음. 근데 우연찮게 얘기가 나왔던 게 12월 25일이 무슨 날일까라는 얘기가 수업 중간에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무학년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던 말이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선생님 12월 25일에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 중학교 1학년 친구 하나가 야 12월 25일이 무슨 날인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중학교 1학년 친구가 다시 야 넌 바보야 그날도 모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거 건수 잡은 것 같다. 한번 우리 이걸로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그럼 넌 무슨 날인지 아니라고 얘기를 한번 던져봤죠. 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12월 25일은 신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정? 네. 그래서 너 신정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아, 신정이? 예, 그러고 신이 뭐 이렇게 그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냐 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그럼 그냥 던져본 거죠. 12월 31일은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랬더니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왜? 그랬더니 1년의 마지막 날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날 아니냐. 똑같은 친구가. 와, 중학생이요? 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제일 놀라웠었던. 신기하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더 재밌어요. 6월 6일이 무슨 날이니? 모르겠는데요. 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쉬는 날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우리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야 쉴 자격이 생긴다. 아, 이게 꽤 되나 봐요? 모르는 친구들이. 한 반에 그 뒤로 이제 물어봤을 때 한 반에 30% 이상? 오, 10명이 모이면 한 4명 정도, 3명에서 4명은 그렇구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이제 이거는 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강사님도 이렇게 수업하실 때 약간 좀 실수 같은 거 하시나요? 실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실수를 주로? 그러니까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업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원해서 수업 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사용하는 편인데 네. 그러다 보면 얘기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을 하면서 중간에 암산을 해서 이 끊어지지 않게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져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암산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사치견산이 헷갈리시군요. 학생들과 같이 좀 크게 웃었던 이런. 같이 좀 크게 웃었던 건 최근 일인데 네. 이제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교재로 보조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동영상이 이제 수업 내용만 나오니까 밋밋하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자청해서 나서서 영상에 처음 나오는 썸네일을 찍어서 이걸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찍으면서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오, 본인들이 지금 하게 돼요? 네, 본인들이 직접 하고 이제 남학생들이 위주로 막 참여를 하다 보니 이제
이제 본인들은 또 반 전체가 같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은 썸네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지각을 하는 학생은 썸네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매번 촬영을 해달라면서 요즘 알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는 숨기 바빴는데. 저도 그랬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강사님한테 좀 감동을 주는 순간도 있나요? 강의를 하면서 울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았나요?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가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분명히 안 나오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긴 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던. 근데 운대가 잘 맞았었는지 아니면 성적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었는지 그 고등학교를 합격했다면서 학원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잘했다면서 눈물 한 방울이 찔끔 흘렀었다. 이야,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거의 뭐 안 될 것 같았는데 뚫은 그 정도. 맞아요. 그렇겠네요. 벌써 촉촉하시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네. 강사분들이나 네. 혹은 뭐 강사를 지망하시는 분들께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강의를 하기 위해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은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각오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